내가 보기엔 대한민국 실버타운은 꼭 있어야 돼. 왜냐고? 있어야 당신네들처럼 말 같지도 않은 말찌그리는 노인네들 싹 다 수감해 놓지. 뭐요? 이 노인네가 미치려면 곱게 미치지. 지금 말 다 했어? 덜했수다. 내가 피차같이 늙어가는 처지라 별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다 늙어서 아직도 추하게 그러는 거 부끄럽지도 않수? 와, 오늘 사연 센데요. 화가 정말 많이 나 있으신 우리 사연 속 주인공 덕수 할아버지. 사연 보내주시면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던 겐가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솔직한 의견들이 듣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제가 좀 미리 읽어봤는데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사연은 요새 광고 정말 많이 나오죠. 초호와 실버타운에 대한 내용이에요. 안녕하세요. 노인들의 일상 다반사 논일다의 나레이터 봄찬입니다. 실버타운의 정식 명칭은 노인복지주택입니다. 24년 6월 현재 기준 전국적으로 39개소 8,840세대의 노인복지주택이 운영 중인데요. 2015년 반짝 등장했다가 원래 목적과 달리 투기 논란이 불거져 분양이 중단되었던 실버타운이 10년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요새 TV며 신문이며 유튜브며 온통 실버타운 광고가 안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부터 2025년 기준 기대 수명이 84.1세로서 일본 84세를 제치고 명실상부 세계 최장수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심지어 2065년부터 2070년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남자 89.5세, 여자 92.8세로 평균 90.9세가 되는데요. 여러분, 무려 평균 수명이 90.9세예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평균 수명이 90.9세면 표준 편차를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이제 곧 100살에서 110살 어르신들이 길가에서 그냥 심심찮게 마주치는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한국 통계라서 왜곡된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한국이 세계 1위 최장수 국가가 된다는 전망은 이미 7년 전에 2017년 영국 임피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소에서 분석돼서 의학 저널에까지 실렸으니까요. 100세 시대, 이제 더 이상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이미 실현된 현실이에요. 우리는 은퇴 후 약 40년을 더 살아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노후에 어디서 살지는 노인들에게 있어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죠. 충격적인 사실은요. 솔직히 제가 어버이님들이나 이제 곧 노후를 대비해야 하는 중장년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노후에 어디서 살지에 대해 자신만의 의견이 있는 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이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 게 시대가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일부 깨어있으신 분들은 이미 노후의 주거 형태에 대해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러 주거 형태 중 현재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최고급 실버타운이죠. 요양원이 돌봄 서비스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라면 최고급 실버타운은 돌봄 서비스, 그것도 최고급 돌봄 서비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아예 최고급 환경에서의 주거까지 묶어버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급, 이 세 글자가 붙었기 때문에 요양원은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지만 실버타운은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없죠. 당연한 얘기긴 하죠. 최고급 실버타운이 72평의 부부가 들어가려면 보증금이 약 7억에서 12억이 필요하고 월 비용이 총 650여만 원이 드는데 이런 곳에 어떻게 국가 보조금이 나오겠어요? 에이, 저렇게 비싼 곳에 대체 누가 살아? 싶으시겠지만 이 최고급 실버타운 생각보다 인기가 많답니다. 고령자들 중 약 0.1%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실버타운에 들어가기 위해 최장 3년 이상 기다려야 할 정도니까요.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인데
들어가려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고요? 아니, 대체 왜요? 실버타운 장점이 대체 뭔데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실버타운 입주를 결정한 사람들은 크게 이 두 가지를 장점으로 보고 실버타운 입주를 결심한다고 해요. 첫째로 뭐니 해도 식사. 어떤 실버타운은 최고급 호텔 뷔페식을 몇 끼니 먹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유능한 전문 영양사가 노인분들만을 위한 최선의 식사를 몇 끼니 제공하는 식사 서비스는 실버타운만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이, 근데 요새 식당이 얼마나 많은데 밥 잘 나오는 것 정도가 뭐 그렇게 대수라고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식당들은 보통 노인분들만을 위한 식단으로 구성하지 않죠. 연령별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가 다 다르기 마련인데 실버타운은 특히 노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영양소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노인들의 입맛에 가장 맞는 메뉴를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 조리한 그야말로 완벽한 끼니를 몇 끼 제공합니다. 그럼 실버타운의 두 번째 장점은 뭘까요? 최고급 시설? 궁궐 같은 집 내부? 정원사들이 예쁘게 관리한 아름다운 단지 환경?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만 저런 것들은 굳이 실버타운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최고급 아파트에서 겪을 수 있는 것들이죠. 오직 실버타운만의 장점 두 번째는 바로 실버 세대들끼리의 공동체 생활이에요. 예를 들어 실버타운에선 정기적으로 공방, 악기 연주, 등산, 탁구, 골프 이렇게 다양한 동호회 활동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장점은 아버님들보다 어머님들에게 있어 더욱더 큰 장점인데요. 왜냐면 여성은 기본적으로 남성에 비해 관계 지향적이기 때문에 낯선 환경 속에서 마주친 사람들끼리도 서로 약간의 공통 대화 주제만 있다면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이런 여성들의 성향 때문인지 아버님들보다는 어머님들께서 실버타운 입주를 원하는 비율이 3배 이상 높답니다. 성별을 떠나서도 관계 지향적인 분들일수록 실버타운에서 새로이 가지게 될 인간관계에 대해 엄청 높은 가치를 매기는데요. 실버타운에서는 어디를 둘러보아도 다 같은 세대에 심지어 사회적 지위도 상위 1% 이내의 사람들 뿐이니 유대감과 결속감이 생기기 훨씬 쉬울 테니까요. 자, 실버타운의 가장 큰 장점 두 가지. 식사와 결속력 있는 인간관계.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실버타운의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처음 덕수 할아버지 기억나시죠? 덕수 할아버지께서는 실버타운이 잘 맞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대체 덕수 할아버지께선 왜 이렇게 화가 나셨던 건지 한번 사연 들어보도록 하죠. 노인들의 일상 다반사 논일다의 나레이터 봄찬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품격 있는 우아한 사람들끼리 잘 다듬어진 정원길을 매일 이렇게 걸을 수 있으니 천국이 바로 여기 아닐까요? 제 평생 선택 중 제일 잘한 선택 같아요. 그 진작 올 걸 그랬어요. 실력 있는 선생님들과 매일 운동하니까 10년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노인들의 천국 A실버타운으로 얼른 오세요. 인터뷰를 하고 있는 광고 속 실제 입주민들의 모습은 나이가 드셨음에도 한눈에 봐도 우아하고 세련되셨습니다. 아버님들께선 줄이 제대로 잡힌 잘 다려진 정장 바지에 세련된 시계, 잘 닦여진 구두를 신고 계십니다. 어머님들께선 잘 관리된 고운 피부에 귀티나는 화장까지, 거기에 더해 세련되게 정돈된 머리 스타일까지 더해지니 곱게 늙었다의 표본이 있다면 이런 얼굴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오늘 막 A실버타운으로 입주하는 정순 할머니와 덕수 할아버지 부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광고로만 봐왔던 지상 낙원과도 같은 풍경이 현재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신들이 살 공간이 이렇게 멋있는 공간이라니. 정순 할머니 부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삿짐 센터 직원이 이삿짐을 옮기는 동안 당장 이 주변을 삥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광고는 어느 정도 과장이 있기 마련일 거라고. 그러니 일부러 기대를 버리려고 해왔던 할머니는 이내 괜한 짓을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경. 그야말로 절경이었습니다. 지상 낙원이 있다면 이곳이 아닐까요? 오히려 광고가
이곳의 아름다움을 카메라에 미처 다 담지 못했던 거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이곳은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잘 가꾸어진 정원 산책길엔 잘 어우러진 은은한 조명이 배치되어 정취를 한껏 더 돋우고 있었고, 중간중간의 조형물들은 세련되면서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10분간 산책길을 노니는 동안 길가엔 담배꽁초나 쓰레기는커녕 과장 좀 보태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가장 인상 깊게 느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산책을 하는 동안 마주친 입주민들이었습니다. 산책 도중 마주친 입주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마주칠 때마다 기품 있는 미소와 함께 간단한 묵례를 하고 지나갔는데요. 주민들 모두 분명 정순 할머니 부부와 연배가 비슷했음에도 그들에게는 노인 특유의 쇠한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당당한 걸음걸이에선 A 실버타운 입주민이라는 자부심이 배어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표정에선 여유로움이, 용모에선 귀티가 흘러 넘쳤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사님. 못 보던 얼굴이시네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산책 중에 정순 할머니에게 처음 인사를 건네는 이분은 허씨 할아버지인데요. 허씨 할아버지는 한눈에 보기에도 딱 봐도 뭐랄까, 말끔하시다? 네, 누가 봬도 말끔하신 그런 이미지의 분이셨습니다. 점잖고 품이 있는 노신사 느낌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사 왔어요. 임정순이라고 해요. 안녕하시오. 할멈이랑 같이 오늘 이사 온 박덕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나저나 그래도 여기도 꽤 넓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새로 이사 온 건 또 어떻게 알아보시고 이렇게 말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알아보긴요. 그야 딱 봐도 행색들이 아니 딱 봐도 두 분 용모가 너무 품이 있으셔서 전에 뵀었다면 기억 못할 리가 없어서 알아본 거죠. 덕시 할아버지는 허씨 할아버지가 중간에 하려던 말이 뭔지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허씨 할아버지의 표정에서 미묘한 비웃음을 읽은 듯 했지만 내 착각이겠거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보단 오히려 그저 길 가다가 마주쳤던 이유만으로도 먼저 인사를 건네준 허씨 할아버지의 태도에 고마움을 느꼈죠. 과연 최고급 실버타운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렇게 교양 있는 이웃들과 함께라면 남은 노후 또한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겠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다음으로 덕수 할아버지 부부가 향한 곳은 공용 식당이었는데요.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수많은 음식 종류 중 먹고 싶은 음식만 골라 담으면 되는 뷔페식 식사였는데, 역시 최고급은 다른 건지 호텔 주방장 경력 10년 이상의 전직 셰프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진수성찬들을 맞이한 할아버지 부부들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맛은 말할 것도 없었죠. 요리 하나하나가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음식들의 온도였는데요. 아무리 실력 있는 셰프가 만든 음식이라고 해도 뷔페식 식사의 특성상 여러 명분의 음식이 미리 만들어져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곳에서는 요리를 내기 직전 최종 가열을 한 뒤 내기 때문에 정말 갓 지어진 최적의 온도의 요리를 맛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영감, 고마워요. 평생 해온 양계장 사업 정리하고 실버타운으로 이사하는 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내 욕심 이해해주고 들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덕분에 남은 여생 편안히 즐기다 가겠네요. 나야말로 이 정도로 좋을 줄은 몰랐구려. 할멈이 이사하자고 해준 덕분에 이제 닭똥 냄새하고도 작별하고 죽기 직전 이런 호사 생활을 또 다 누려보는구려 그려. 이제 우리 둘 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즐기다 가는 거예요. 더 이상의 행복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야말로 행복에 겨운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나 그 행복은 고작 1년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글쎄, 왜 좋은 식당 놔두고 배달을 시켜 먹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요 앞에 나갑시다.
나가서 같이 산책도 하고 밥도 먹고 들어옵시다. 유채꽃이 글쎄 얼마나 예쁘게 피었는지 꼭 당신 닮았더라니까. 영감, 고마워요. 고마운데 날 좀 내버려 둘 수 없겠소? 아직은 저 바깥 세상이 너무 무섭다오. 고작 현관문 하나만 지나면 되겠지만 그 고작 현관문 하나 넘기가 나에게 있어선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렵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는 정순 할머니는 1년 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눈에 보기에도 말도 안 되게 헬쓱해진 얼굴에 덕수 할아버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요. 사람이 밖에 나가고 뭐라도 좀 해야지. 대체 왜 그래요? 어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문 하나만 넘으면 예쁜 정원에 온갖 진수성찬에 최고급 시설들에 지상 낙원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왜 누리질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해줘야 알죠. 아무리 지상 낙원이면 뭐하노. 내게 있어선 이곳이 지옥인데 영감. 그 허시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 양반이랑 그 집 안사람이 어제 내게 뭐라 했는지 알아요? 악마 같은 사람들이 글쎄 내게 뭐라 했는지 아느냔 말이오. 뭐라고요? 허시네? 허시네가 왜? 그 양반들 우리한테 꽤 잘해주지 않았어요? 어저께는 선물도 받았잖아요. 영감, 그 선물 뭘 보낸 건지 알아요? 아냔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정순 할머니의 얘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노인들의 일상 다반사, 논일다의 나레이터 봄찬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다들 고생했고 다음에들 만납시다. 아, 근데 다들 그거 알아요? 아니 글쎄, 우리 공방실에 저승사자가 나왔다지 뭐야. 뭐? 저승사자요? 웬 저승사자요? 아니 이게 뭔 소리래? 저승사자는 바로 우리 임정순 여사님? 아유, 우리 여사님 오늘 왜 이렇게 까맣게 입고 오셨어? 우리 정께 살려면 이렇게 까만 옷으로 둘둘 입으면 안 돼요. 저승사자가 언니 하면서 따라온다고. 아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예쁘게 입었다가 우리 영감이랑 눈이라도 맞으면 어떡해? 지금이 딱 좋다. 딱 좋아. 정순 할머니를 바라본 채 여시처럼 웃으며 무례한 언행을 하는 이 얄미운 할머니는 바로 심씨 할머니입니다. 정순 할머니가 입주 첫날에 맨 처음 만난 허씨 할아버지의 아내죠. 입주 이후 허씨와 심씨 그리고 정순 할머니와 덕수 할아버지는 서로 비슷한 시간에 산책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넷이서 자주 보며 꽤나 친해졌는데요. 1년 남짓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제 서로 실없는 농담도 주고받을 정도로 서로 가까운 관계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원래라면 심씨 할머니도 아이고 우리 심 여사님, 내가 진짜 저승사자 돼서 여사님 쫓아다니지 말아달라고 기도나 하셔 하고 재치있게 받아넘기셨을 테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러실 수 없으셨습니다. 왜냐면 이제 정순 할머니는 확실하게 알게 됐거든요. 심씨 할머니가 뒤에서 정순 할머니에게 한 짓을, 방금 심씨 할머니가 자신에게 건넨 농담에도 뼈가 있다는 사실을요. 심씨 할머니가 정순 할머니에게 저승사자 어쩌고 하는 이유는 정순 할머니가 현재 입고 있는 통풍이 잘 되는 검정색 몸빼 바지와 검정색 패딩 조끼를 추레하다고 비꼬는 거고요. 예쁘게 입었다가 자기 영감을 꼬신다 어쩐다 하는 소리도 내 남편한테 꼬리치지 마 하는 견제의 의미입니다. 물론 정순 할머니는 그런 적이 전혀 없는데 말이죠. 사실 정순 할머니는 입주 초반에는 복장, 용모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 덕수 할아버지는 양계장 사업을 크게 했었는데 최고급 실버타운 정도는 거뜬히 들어올 정도로 사업은 잘 됐었지만 그래도 업종상 작업용 편한 옷을 자주 입을 수밖에 없었고 같이 사는 정순 할머니 또한 편한 복장을 주로 입게 되는 건 당연했거든요. 그러나 실버타운 입주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자 정순 할머니는 심씨 할머니 부부와 함께 공방동호회도 참여하면서 다른 주민들과 관계를 텄고 이내 자신의 복장이 유독 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말이죠. 정순 할머니를 뺀 모두는 공방에 참여할 때도, 식사를 할 때도, 심지어 저녁에 잠깐 산책을 할 때조차 완벽하게 정돈된 용모를 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들은 넥타이를 맨 경우가 정말 많았고 구두엔 항상 반딱반딱 광이 유지되었죠. 손목엔 고급스러우면서도 요란하지 않은 명품 시계를 찬 경우가 많았고요. 머리는 항상 깔끔히 정돈되어 있었고 숱이 별로 없는 분들 역시 신사 모자를 써서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은 항상 미용실을 다니며 촌스럽지 않으면서도 나이에 어울리는 세련된 펌을 항상 유지했고요. 얼굴은 항상 곱게 화장을 했습니다. 다들 피부도 어쩜 이리 관리를 잘 받았는지 다들 나이보다 못해도 10살씩은 어려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부터 꾸미는 것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정순 할머니는 굳이 뭐 하는 생각에 처음에는 여전히 편한 복장을 고수하셨지만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정순 할머니의 복장 역시 그들과 비슷해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왜냐면 정순 할머니는 읽었거든요. 이웃들의 온화한 미소 뒤에 감춰진 0.1초 찰나의 미묘한 비웃음을요. 그 표정엔 경멸과 불쾌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에휴 복장이 저게 뭐여? 격 떨어지게 이런 느낌이었죠. 그때부터 정순 할머니는 자신을 있는 힘껏 가꾸기 시작하셨고 원래도 고우셨지만 훨씬 더 세련되게 고와지셨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더 이상 자주 산책을 나가지 않으시게 되셨고 나중에는 점점 더 공용식당에도 모습을 비추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점점 더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하셨죠. 사람을 안 만나도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치유되는 듯 했죠. 왜냐면 어차피 심씨 할머니를 비롯한 대부분의 할머니들은 만나기만 하면 자식 자랑을 해댔고요. 허씨 할아버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할아버지들은 자기가 왕년에 어느 기업 총수까지 했다느니 그 당시 대통령이랑 호부호영하는 사이였다느니 확인할 수 없는 허풍만 늘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염증을 느끼는 정순 할머니는 더 이상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피해도 오히려 마음이 편하실 수밖에 없죠. 다만 공방 활동은 정순 할머니가 워낙 좋아하는 활동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 공방 활동 나갈 때만큼은 무시받지 않기 위해 항상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가던 할머니였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정순 할머니는 우연히 들어버렸거든요. 바로 저기서 저승사자가 어쩌고 하며 농담을 건네며 웃고 있는 저 여우 같은 심씨 할머니가 얼마 전 정순 할머니를 험담하던 얘기를요. 임정순 고년고가 처음 한 달 동안은 저승사자도 아니고 그렇게 촌스럽게 다니더니 내 남편이랑 안면 트고 나서는 이젠 산책할 때마다 있는 힘껏 분칠도 하고 옷도 한껏 갖춰 입고 하는 것 좀 봐요. 다 늙어도 젊은 때버릇 못 숨기는지 아주 요망한 년이라니까요. 정말 왜 그렇게 사는지 몰라? 그렇습니다. 이미 실버타운 내에선 정순 할머니가 심씨의 남편 허씨를 꼬시려다 실패했다며 헛소문이 퍼져 있었고 당연한 얘기지만 허씨 할아버지에게 그 어떠한 추파도 던지지 않은 정순 할머니는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이 사실무근의 헛소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순 할머니는 대략적으로 짐작이 갔지만 증거가 없었죠. 실제 진실은 이랬습니다. 사실 정순 할머니께 오히려 역으로 추파를 던진 건 허씨 할아버지 본인이었습니다. 헛소문의 시작 역시 허씨 할아버지였던 거죠. 투 정순 여사님. 정순 여사님, 저는 참으로 외로운 사람입니다. 젊을 때 내노라하는 기업 회장까지 해보고 나니 모든 것이 다 부질이 없더군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난 진짜 외로운 사람이고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사랑뿐이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서야 이 공허한 마음 좀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느 날 허씨로부터 이런 편지를 갑작스럽게 건네받은 정순 할머니가 서로 배우자도 있는 사람이 뭐하냐고 못 들은 걸로 할 테니 앞으로 이러지 마시라고 선을 그었더니 뒤늦게 수치심이 차오른 허씨 할아버지가 그 정순 할머니가 나를 꼬시려고 했었는데 어림도 없었지 하고 없던 사실을 만들어
심씨 할머니에게 말했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은 심씨 할머니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 그것을 더더욱 멀리 퍼뜨린 것이었습니다만, 정순 할머니가 아무리 해명해봤자 사람들은 이미 훨씬 더 오랜 기간 함께한 심씨 할머니의 편일 것이 뻔했습니다. 무엇보다 해명할 수 없었던 더 큰 이유가 따로 있었는데요. 입주 초반 덕수 할아버지는 친근하게 다가온 심씨 할머니에게 과거 양계장 사업을 했던 것을 대수롭지 않게 말해주었던 적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여기 양반들 너무 이상한 게, 현재는 다 똑같은 처지면서도 왜 이렇게 자기가 전에 뭐하던 사람인지에 집착하는 걸까요? 아직도 예전 호칭 상무님, 회장님, 총수님 하며 서로를 치켜 세우는 걸 듣고 있으면 기가 찰 노릇이었죠. 그러나 저런 감투놀이가 탐탁지 않았던 것과는 별개로 남편 덕수 할아버지의 과거 직업이 괜히 밝혀졌다간 저들에게 은근한 무시를 지속적으로 받을 게 뻔하단 걸 알았기에 정순 할머니는 심씨 할머니가 해당 사실을 발설하지 않게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비위를 맞춰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사건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저승여 씨, 아니 정순 여사님, 이것은 제가 또 여사님을 무진장 아끼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은 선물입니다. 집에서 열어보셔요. 하고 받은 선물을 집에서 열어보니 선물 안에는 화장을 지울 때 쓰던 화장솜과 클렌징 용품들, 또한 남성용 향수, 여성용 향수가 들어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심씨 할머니가 준 선물들의 의미를 단번에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앞으로 내 남편한테 꼬리치지 말고 화장 지우고 다니고 닭똥 냄새 나니까 향수라도 뿌리라는 모욕적인 의미였습니다. 이 얘기를 모두 전해받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덕수 할아버지. 그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보기엔 대한민국 실버타운은 꼭 있어야 돼. 왜냐고? 있어야 당신네들처럼 말 같지도 않은 말찌그리는 노인네들 싹 다 수감해 놓지. 뭐요? 이 노인네가 미치려면 곱게 미치지. 지금 말 다 했어? 덜했수다. 내가 피차같이 늙어가는 처지라 별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다 늙어서 아직도 내가 왕년에 어쩌고 내 아들이 글쎄 어쩌고 추하게 그러는 거 부끄럽지도 않수? 그리고 또 허씨 자네 뭐 회장님? 당신이 회장이면 나는 대통령 하랩이야. 당신은 그냥 아직도 과거의 영광에 갇혀 사는 별 볼 일 없는 노인네야. 알아? 아니다. 우리 잘나신 회장님, 앞으로도 평생 고상하고 우아하신 입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서 평생 백년 해로하길 바라오. 혹시 아나? 당신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진정한 사랑을 찾을지. 적어도 우리 할멈 꼬시는 건 실패했지만 말이야. 뭐? 호씨가 정순 할멈을 꼬셔? 저게 무슨 말이야? 화가 많이 난 덕수 할아버지. 사람들이 전부 모인 곳에서 무언가를 들어보입니다. 바로 허씨 할아버지가 처음 정순 할머니한테 수작질할 때 건넸던 연애 편지였습니다. 분명 그날 공원 휴지통에 버렸는데 저게 어떻게 덕수 할아버지 손에 있는 걸까요? 아유, 그러니까 결국 허씨 할아버지 먼저 정순 여사님 꼬시려다 실패해서 망신스러우니 반대로 헛수분을 퍼뜨린 거지? 아이고 망신스러워라. 아이 그러게 말이에요. 저 양반도 참 대단해. 쓰레기차를 다 뒤져서 저 조그만 편지 하나를 찾아냈을 정도니까 말이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허신애가 아주 철저히 공개망신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에선 더 이상 심씨 할머니를 볼 수 없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오히려 외도를 먼저 시도했었다니 당연히 크게 배신감을 느꼈을 테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약 8년 넘게 살았던 집 계약 기간을 다 채웠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허씨 할아버지 또한 그 집을 후다닥 탈출하듯 도망쳤습니다. 정순 할머니와 덕수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이후 이웃 주민들로부터 그간 오해해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았지만 사실 이미 상처를 입을 대로 입은 부부는 그것이 별로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정순 할머니 부부는 그 이후 사람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다가 계약이 끝나자마자 실버타운에 등지고 자식들과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수도권 외곽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최고급 실버타운에서의 3년.
저에겐 있어선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 집은 한참 보잘것없지만 저희는 오히려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사연을 마무리해 주셨네요. 와, 진짜 파란만장하네요. 이런 속 깊고 뜻깊은 얘기 직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행복하시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사연 덕분에 우리는 실버타운의 삶을 대략적으로 엿볼 수 있었는데요. 물론 정순 할머니의 사연만 가지고 실버타운에 대한 모든 것을 판단해버리는 건 금물이겠지만 적어도 우리는 실버타운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늘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염두해야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균형 잡힌 시각. 우리는 실버타운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실버타운의 장점에는 어떤 것이 있고 단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제대로 판단해 주체적인 해석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났는데 복습해볼까요? 라디오 초반에 저 봄찬이 실버타운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최고급 식사와 같은 세대끼리 공동체 생활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 실버타운의 단점을 말해볼까요? 그것은 바로 최고급 식사와 같은 세대끼리의 공동체 생활입니다. 네? 지금 제가 장점이랑 단점을 똑같이 말했는데 잘못 말한 거 아니냐고요? 30분 가까이 라디오 하더니 드디어 이놈이 살짝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시작했다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실버타운의 최대 장점인 최고급 식사와 같은 세대끼리의 공동체 생활은 놀랍게도 동시에 실버타운의 최대 단점이기도 합니다. 설명드릴게요. 먼저 최고급 식사부터. 지금은 별이 돼버린 한때 유명했던 외국 가수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은 마치 달에서 걷는 것처럼 분명 앞으로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뒤로 움직이는 걸음 동작인 문워크로 유명해진 외국 가수인데요. 이 마이클 잭슨은 미식가로도 유명했다고 해요. 입맛도 고급인데 돈도 많으니 정말 세계 각지의 최고급식으로만 몇 끼니를 먹었죠. 이런 마이클 잭슨이 가장 좋아하던 음식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비빔밥이었습니다. 실제로 마이클 잭슨은 비빔밥을 먹기 위해 굳이 한국에 방문할 만큼 비빔밥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가 재밌어요. 마이클 잭슨은 말했어요. 아무리 최고급 음식이어도 질리게 되는 순간 그것은 말라 비틀어진 식빵 부스러기만도 못한 음식이 돼요. 그러나 비빔밥은 다양한 식재료가 어우러져 질리지 않는 정말 신기한 음식이네요. 맞습니다. 아무리 최고급 음식이 나와도 매일 먹어야 하면 그 자체로 고역입니다. 질리거든요. 굳이 마이클 잭슨을 예시로 들 필요까지도 없이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님들도 대통령들도 가끔은 짜장면도 먹고 청국장도 먹으면서 이쑤시면서 식당 앞 박하사탕을 먹는 법이니까요. 실버타운은 구조적으로 최소 30끼 이상의 의무식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데요. 이 의무식이 질려버린 누군가에겐 실버타운 최대 장점 중 하나인 최고급 식사가 최악의 단점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단점은 같은 세대끼리의 공동체 생활입니다. 실버타운도 결국 사람이 사는 동네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은퇴한 시니어분들끼리 가장 자주 나오는 대화 뭐죠? 바로 자식은 결혼했어? 내 아들은 말이야 이거랑 누구누구님은 전에 무슨 일 하셨습니까? 이거예요. 그나마 여러 세대가 어우러져 있는 바깥에선 젊은 사람들의 생각도 들을 수 있고 그러지만 실버타운에선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같은 세대끼리 같은 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실버타운의 최대 장점이 오히려 집단을 폐쇄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든 폐쇄적인 집단들은 극단적인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우니 절대 경계하셔야 합니다. 사실 실버타운쯤 되면 사회적으로 최고봉에 오른 시니어분들이 모인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버타운에서의 대화 주제가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하고 과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금 나누고 신분 매기고 과시하고 이런 것밖에 없다면 솔직히 말해 사회적으로 최고봉에 오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는 보기 힘든 아쉬운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니 속단은 금물이겠지만요. 어버이님들께선 현재 사는 곳에 만족하시나요?
만족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제 어버이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나의 최후의 주거지를 선택해야만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1순위, 쾌적한 자연환경이 압도적으로 컸고요. 2위가 사회적 소통이 가능한 곳이에요. 다음으로 근처 의료시설 여부, 문화 여가시설 여부, 자녀와의 가까운 거리 등이 비슷한 비율로 순위권에 들었답니다. 재밌는 건 대다수 어버이님들이 주거지를 고를 때 1순위로 고려한다고 했던 쾌적한 자연환경은 희망사항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정작 많이 고려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가장 많이 고려된 것은 2순위, 사회적 소통이 가능한 곳과 자녀와의 거리였어요. 어버이님들 대부분 선호하는 곳은 너무 번잡하지는 않으면서도 기본 편의시설은 다 있고 자식과 거리가 너무 가깝지 않으면서 멀지도 않은 그런 곳이었어요. 통계적으로는 어버이님들께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은 수도권 외곽 지역이에요. 실제로 노후에 이뤄지는 대부분의 이사가 원래 살고 있던 지역 내에서 거리적으로 크게 멀지 않은 수도권 외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사람들의 기준이 어떻든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죠. 결국 주거지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니까요. 나는 노후에 어떤 곳에서 살고 싶나요? 또 내가 노후 주거지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요? 부디 이것에 대해 적지 않은 시간 고민하셔서 실버타운이 됐든 일반 아파트가 됐든 아니면 전원주택이 됐든 나에게 꼭 맞는 주거 형태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저는 노인들의 일상 다반사 논일다의 나레이터 봄찬이었고요. 어버이님들의 앞으로의 찬란함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